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합쳐서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팍스경제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과 함께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돌아왔다, 홍주원이 떴다. 정말 옆에 보시면 이 수익률들이 대단히 짱짱하죠. 최근에 한국전자홀딩스 90% 수익률 냈고요. 세로닉스 124%라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타 경제 채널에서도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신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률을 인증해주고 계신데요. 한 발 빠른 선취매로 단기 수익 실현을 아주 잘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보시면 62%, 79%, 거의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 하시는 분들, 노란톡 메신저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서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고 말구름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돋보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조금 상승했습니다.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반전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번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1% 하락한 3,00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마이너스 0.95% 하락한 946선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이고 개인이 오히려 파는 추세였지만요. 시간에 뉴욕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자면 외국인이 4,776억 원, 기관이 5,407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개인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개인이 역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래도 이번 장에서도 개인이 혼자서 사들인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H&M, 페노션 등 해운주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 H&M이 대형 컨테이너주를 조기 투입한다는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운 업종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운주들의 이 강세가 2분기의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니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해운주들의 상승 모멘텀과 또 관련주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요, 정치 테마주, 특히나 건설주들이 지나치게 날아올랐습니다. 급등세를 오늘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세훈 후보가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과 또 재개발 활성화들을 걸었기 때문에 진양화학, 또 진양산업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 특히나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꾹꾹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짱짱한 수익률을 내주고 계신 우리 홍주환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소개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화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또 주라벨의 진행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제 화요일이면은 저를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또 다양한 주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시청하시는 보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홍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이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제가 강의도 물론 뭐 잘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도 만만치가 않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잘 따라오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한 큰 수익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PPT에도 나왔지만 우리 한국전자홀딩스라는 종목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79%,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검색창에다가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송을 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입장이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률 빨간불을 켤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도록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포인트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운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존재하는지 또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해운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뭐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또 어떤 컨센서스가 계속 나왔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조선업의 이제 변곡점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의 강세장은 이미부터 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원래 사실은 미리 좀 체크를 해가지고 미리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이제서야 좀 찾기 시작하면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상하이의 이 그 컨테이너선 물량 이동 추이를 보면은 2019년, 2020 지나서 2020년도부터 엄청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떠한 그 뭐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전반적인 어떤 좀 그런 분위기상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뭐 증권사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의 뭐 그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조선업의 변곡점은 사실 2020년 5월부터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찾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원래 대한민국은 좀 조선업의 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강국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미리 가지고 온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중국한테 뺏겼었거든요, 그거를. 네. 그걸 이제서야 이제 좀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국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좀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선업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반등이 빠른 국가가 지금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독일도 곧 있으면 대한민국 좀 따라잡을 것 같은 속도로 좀 많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상승 모멘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작년에 그 증권사 리포트 중에 철강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황이 2021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철강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형 철강주 위주로 되게 업황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동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대형 철강주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죠. 요즘에 포스코 보면은 되게 잘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미리 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철강이 움직이면은 조선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네. 예, 그리고 조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해운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업황 좋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네. 철강 업황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업 업황 괜찮다라고 했고 해운업도 업황 괜찮다라고 했어요. 이 세 섹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되게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서야 또 상승 모멘텀을 이제서야 좀 들여다보다 보면은 늦은 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크게 반등이 안 나온 조선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혹시 오늘 조선 업종 중에서 좀 네. 좋은 종목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네. 이 수주량은 점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엄청난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네. 혹시 이거를 알려주실 건가요,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럼 오늘의 공략주인 네. 거죠?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 네. 한해서 이 조선주를 하나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통 네.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은 네. 나중에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노란통 메신저 또 입장하는 방법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종목을 선정해 주시고요. 저가 매수 시기까지 딱딱 잡아주시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조선 관련주를 우리 또 공략주를 하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방송되는 6시까지만 저희가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고요. 정말 증권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운 업종 중에서 네. 이제 종목별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HM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네네네.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네.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네. 투자는 개인의 마음이니까. 네. 네,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들어갈 자리를 충분히 줬었는데 네. 지금에서야 이제 뒤늦게 뒷북 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어찌됐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올랐으면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내려왔을 때가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공략 지점인데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지수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죠. 근데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락 마감을 네.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 지지를 이탈을 해서 결국은 지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의 저항을 뚫는가 싶었더니 결국은 61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이 지수를 이길 종목이냐, 네.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냐, 그거는 제가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하나 확실한 거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잘 없어요. 결국은 지수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HMN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한 절반 정도 달렸거든요. 네. 캔들 자체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최근에 사실 상승을 나왔을 때는 윗꼬리가 없었었어요. 캔들 하나하나가 양봉으로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한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단 말이죠. 지금 그렇네요. 보시면은 최근에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윗꼬리가 달리지가 않았었어요. 이렇게 캔들 자체가 이제 힘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갭을 띄고 출발을 해가지고 몸통의 절반 정도 되는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죠. 그 분봉 차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그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고점에서 바로 이제 매도 물량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네. 고점에서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매도 물량이 나오자마자 바로 저점을 계속 깨지면서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조정에 좀 조정에 어느 정도의 신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수의 영향을 오늘부터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내일 또 만약에 지수가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HM도 함께 좀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이동평균선 있죠? 네. 5일선을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조정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근데 5일선이 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21선이 조정 그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근데 5일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5,000원대 부근이고,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지금 21,0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1차 조정은 25,000원까지 봐야 되고, 25,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조정으로 21,000원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 21,000원대 우리가 다시 재공략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내용들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따로 또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납과밤님, 또 안님 어서 오시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시네요. 역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또 공략주, 조선업 관련주로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종목들 공략으로 들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해운 관련해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릴게요. 네. 이제 해운에서 이제 네. 해운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KS 해운이라던가 뭐 네. 현대글로비스, 네. 페노션 네, 이렇게 페노션. 많은데 이게 뭐 저가 대비 완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페노션 같은 네, 종목들. 페노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시면은 네. 자,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네. 되게 횡보가 길었었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 2021년 3월 것까지 지금 차트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구간이 얼마나 돼? 2년이란 시간을 이 매물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매물대. 굉장히 길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2년이란 시간이에요. 지금 노란 박스 안에가. 네. 그럼 이 노란 박스 안에 딱 중간을 끄어드려 볼게요. 중간을. 한 요 정도가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4,300원, 4,400원대가 평균 이 물량대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매물대. 그 평균 매물대인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 매물대를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2021년 1월부터 뚫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고점을 뚫어내고,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매물대를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횡보는 끝났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횡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얼마만큼 추세를 이어가냐의 문제인데, 네. 자, 여기가 가장 심했던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가장 심했던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가 조정이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정폭이 매물대까지. 좀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네.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지금 이 뚫었던 매물대의 최상단 있잖아요, 최상단. 네. 네. 최상단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봐야 된다. 왜? 제가 저번에 매물대 교육 한번 해드렸죠. 네, 지지와 저항. 맞아요. 네. 매물대가 지지도 그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저항을 뚫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매물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물대 뚫어서 네. 매물대가 저항이었던 매물대가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지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종목은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차트상 되게 애매하죠. 왜냐? 보세요. 아직 고점이잖아요. 지금 오늘 6,870원인데 네. 뭘 그렇게 빠졌습니까? 그렇게 빠진 거 없지. 이거 고점 상단이잖아요. 네. 조정이 들어온다 치면은 적어도 한 5,500원대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추세는 살아났어요. 이미 추세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차트는 좋아요. 네. 이미 이제 긴 횡보를 지나서 추세를 살렸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저가냐? 네. 5,500원대가 저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그때 이제 좀 잘 잡아보시면 저가 네. 매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시는데요.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공략주들도 드리고 있지만요. 아까 나왔던 우리 지지 저항 관련된 투자 전략지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최근 지난주에 수익이 났던 한국전자홀딩스 거의 90% 가까이 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직접 노란톡 메신저에서 이렇게 62% 거의 80%에 가까운 단기 수익 실현 이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는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말 전략집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김윤성님, 고호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무료 카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검색창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네. 제가 노란톡방에 이제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네. 대표님 수익률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2000%가 넘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전혀 네. 이제 거짓 없는. 네. 이게 제가 또 그 비속어가 나올 뻔했네요. 네, 그 비속어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은어라고 표현해다가 네. 그런 게 싹다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 없는, 거짓 없는 이제 그 수익표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 정말 공개적으로 추천된 종목들이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손절이 나오면 손절 거는 빼고 네. 수익 난 거는 수익 난 것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손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 공개 추천주 중에 손절 나온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이제 합산 수익률을 보니까 한 네. 2,700% 정도가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작년에 저도 보면서 참 작년에 종목이 잘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물론 근데 네. 좀 뭐 대상승장이었기도 했고 네. 좀 거기에 좀 이렇게 힘을 좀 더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승장이 아니어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어도 저는 또 하락장에 강한 또 전문가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하락장이 이제 곧 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하락장에 강한 또 저 홍주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단일 후보죠. 우리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네네. 이제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특히 건설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건설주들 중에서 우리가 정치 테마 관련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또 관련주들 전망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건설주가 요번에 네. 이제 LH 사건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안 좋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분위기상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부의 공급 물량이 이제 원래 확대를 많이 시키기로 했는데 네. LH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그걸 믿냐 뭐 이런 좀 추세로 이게 뭐 조기 철회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요 부분이 먼저예요. 오세훈 이 서울시장 후보를 네. 보기 전에 요 이제 LH 사건이 먼저 악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네. 있다는 걸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이제 진양화학, 진양산업 이런 걸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건설주나 건자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미부터 사실은 네. 그 건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아. 좀 올라왔어요, 많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형주 건설주가 지금 LH 약재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그 지능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중소형주 건설주들이 조금 힘을 쓰기에는 조금 역부족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LH는 어떤 기업이에요? LH? 국민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보통 드는 생각은. 네, 대부분은 국민의 네. 기업이고 국민과 가까운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기업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공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 이미지가 되게 너무 추락했죠.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죠. 네. 정말 실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근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사실 건설 중소형주들이 낙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좋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안 좋은 낙수 효과를 보는 거야. 네. 조그마한 회사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심리가 대형 건설주는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냐. 네. 비싸긴 해도 얘들은 확실하게 하지 않냐. 이런 또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건설주에서 좀 대형 건설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네. 요런 좀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가더라도 대형주가 네. 조금 움직여주지 대형 건설주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 이슈로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는 네. 언제까지나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도 네. 어때요? 쭉 올라갔잖아요. 쭉 올라갔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쿠팡이 지금 상장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조정이 들어온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어. 이미 기대감이 그만큼 선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관련주 테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된 거죠. 그럼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때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그 주가가 더 오르진 못하나요? 그게 자연 네. 법칙이에요. 예, 주식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그 기대감이 항상 동반되는 거는 선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올라갈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기대감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막상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네.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과거 이력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조정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차트 복기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네. 그 자연 법칙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어련히 좀 알게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진양그룹, 네. 진양화학과 진양산업에 네. 이제 약간 날아오르는 이런 날개에 탑승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이 아마 올라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 주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진양화학부터 봐주시겠어요? 진양화. 네, 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양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걸 또 이렇게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이거 안 되겠구나. 네, 네. 괜찮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 있죠. 요때 조정 라인 때. 네. 조정 라인 때. 요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괜찮아요. 주 괜찮은데 지금 이 상단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있죠. 네. 여긴 좀 위험해요, 지금. 왜냐면은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대응 전략이 많아요. 네. 여기 위에서 뭐 절반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시초가에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익절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려와 가지고 매수가 이탈하면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수익 구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잘 보세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어디죠? 지금 이제 이 고가가 52주 신고가가 어디예요? 5,960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52주 신고가 근처에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걸 보고 쌍봉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봉은 이제 두 개의 봉우리가 만나는 구간을 쌍봉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쌍봉이 가장 위험한 게 네. 쌍봉을 뚫으면은 대시세를 주기도 합니다. 네. 신고가는 또 다른 대시세를 주기도 하는데 이 신고가를 못 뚫었을 때 쌍봉을 맞고 죽었을 때는 결국은 이게 또 이제 엄청난 또 조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점에 이 매도를 하려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쌍봉 맞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고점에 매도 심리가 나오는 이 부근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쭉 음봉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면 이런 종목 못 먹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하단에서 조정식에 잠깐 들어갔다가 네. 지금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응이 편한데 네. 지금 이제 더 올라가겠다 하고 이제 거의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그냥 음봉 맞고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5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로 들어와서 5분봉 차트인데 고점에서 매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지금 매물 떨어지는 거 보면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죠. 네. 이게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부분에서 저항을 결국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일 또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네. 고점을 못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어땠어요? 시장이 좀 안 좋았죠. 네. 안 좋을 때 보통 테마가 하나에 집중이 됩니다. 네. 안 좋을 때. 왜 그러냐면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개미들이 어떻게 돼요? 막 들러붙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단일 테마, 개별 종목 이런 종목들이 강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근데 오늘 이 진양 화학 같은 경우는 오세훈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고점을 못 뚫었다라는 게 팩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미들의 화력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조금
내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네, 확실히 이 이야기 네. 들으니까 진양급 일명 이제 은어로 상따라고 하죠. 이제 상한가 쪽에서 이제 올라타는 이렇게 날개 탄 경우인데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또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려운 종목 같은 것들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런 수익률 만회할 수 있게끔 공략주들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 관련 공략주인데요. 자,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수익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도 해주고 계신데 한국전자홀딩스 같이 이렇게 탄탄한 수익률 내 계좌에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핵심 교육 기법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를 해주셨죠? 오늘은 네. 이제 또 뭐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네.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들어는 그렇죠. 봤는데 몰라. 저도 그래요. 네.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뭔지 모르는 거를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엘리어트 오늘 파동.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네, 파동 이론. 자, 그럼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930년대 주식 분석가 엘리엇의 이론입니다. 원래는 이제 회계사였는데 네. 아마추어 주식 분석가로 데뷔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이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이 이론이 어떤 근거로 이론이 나온 거냐면은 1930년대 초부터 과거 75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이론이에요. 1930년대 초부터 과거 75년.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뭐 역사를 거의 다 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연간, 월간, 주간, 일간까지의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간을 넘어서 분간까지도 다 분석이 된 이론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이 이론은 주식시장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리어트의 이론이에요. 근데 네. 이게 굉장한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게 네. 저는 주식이 네. 1930년대에도 있었다는 게 조금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조금 더 늦게 들어왔을 뿐이지, 아. 사실 이제 자본시장에는 되게 일찍 들어왔어요. 네. 그 선물 아시죠? 네. 이 선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런 상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네. 조선시대 때, 밭대기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역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화가 됐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엘리어트라는 이 회계사 아마추어 주식 분석가가 요런 근거로 이렇게 이론을 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엄청나게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하고 막 이게 100% 맞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네. 충분히 우리가 보조 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패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추세 패턴이다, 뭐 하락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패턴의 거의 근간이 되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됐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 같은 경우는 패턴, 방금 이야기한 이 패턴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움직이는가, 패턴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움직이는가, 이 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 차트에는, 모든 차트에는 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턴들이 어떠한 법칙을, 어떠한 비율을 갖고 있느냐, 다 달라요.
차트마다 다 달라요. 섹터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일정 패턴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 그리고 이 비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요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패턴과 비율과 시간 이 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 본다,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에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존재하는데 이 8개의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을 합니다. 이 형성된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반복을 해요. 엄청난 반복을 하면서 파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8개의 파동은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상승 5파가 나옵니다. 상승 5파. 상승이 되는 5가지의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상승 5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락 3파가 나옵니다. 이 하락 3파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는 3번의 파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5파와 하락 3파 합쳐서 8개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 8개의 파동이 끝없이 움직이고 순환을 하면서 뭐를 형성한다?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추세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추세를 보는데 보는 보조 지표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추세를 보기 위한 이론이다. 추세를 보기 위한 이론. 네,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지금 설명하고 계신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집도 따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집이 아니더라도 나 그냥 한번 수익 한번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옆에 보시는 수익률 나도 낼 수 있고요. 자, 오늘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80% 가까운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이제 한번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수익률이 작년에 2,371% 이렇게 네. 났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 들고 오셨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 입장하고 계시지만 우리 50분까지밖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94%라는 수익률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요. 한번 오셔가지고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은 어떠한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또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간 기준은 이제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간은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요? 네,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요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차트를 키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면은 피보나치 수열 보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중요한가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거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하지만 이거 없이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려면 여기까지 네. 배우시는 게 좋겠죠.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나오는 표인데, 자, 아까 제가 8개의 파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8개의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상승 1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파는 뭘까요? 2파는 상승 5파 중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2파는 조정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상승 3파는 뭘까? 다시 반등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파동, 조정 2파에서 3파까지 올라갔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조정 4파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승 5파에 해당되는 4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조정 4파가 들어오면서 마지막 5파, 마지막 반등 5파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상승 파동을 그려내고 어떻게 된다? 하락 파동으로 접어든다. 하락 파동은 어떻게? 하락 1파. 그리고 2파는 뭘까요? 하락 2파는 반등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락 3파까지 가는,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2파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보통 4파에 들어가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승 5파 중에서 5파를 하다가 어떻게 된다? 패턴이 그냥 깨져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3파까지 나온 걸 보고 하락 4파,
조정 4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확률을 어떻게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1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조정 2파가 들어옵니다. 근데 조정 2파에서 상승 3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상승 3파를 가지를 못하고 이 1파 부근에서 상승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락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 상승 5파가 어떻게 된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파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3파는 이 상승 1파를 뚫어야지 상승 3파라고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3파가 나왔을 때를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개인 투자자가 좀 더 안전한 이론을 그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내가 이 이론들을 가지고 100% 믿고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지만 더 큰 수익을 내고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적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상승 5파에서 끝나냐? 아니죠. 이거를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패턴들, 추세 상승주들, 하락 추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 지표로 삼고 또 다른 전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우선 그 공부에 이런 우리가 추세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엘리어트 파동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파동들, 그 다음 추세들을 배우기 위한 실전 매매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다 녹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로바로 교육집이라는 게 있어요. 제 필명이 바로거든요. 이제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 똑바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제 필명으로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붙여주신 필명인데 그 바로 집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의 어떠한 이 담긴 교육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거 들어오시면은 이런 파동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매물대 교육 그리고 이제 추세 이론, 수급 보는 법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공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우리 바로 전략집도 드리고 있지만요, 공부가 너무 어렵다,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률 낼 수 있게끔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만 2,300% 넘게 수익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또 이제 좋은 종목, 우리 계좌에 빨간불 킬 수 있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으니까요.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7분 뒤에는 이 노란 톡방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보시면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공략주 좋은 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홍주환이 떴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네. 자, 이걸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전 투자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전 투자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차트를 봐야 되고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홍주환이 떴다.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이제 투자 기법 받아보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해운업, 조선업 이야기하면서 조선주 공략 드릴 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공략하기 되게 좋은 자리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강세장이 오기 전에 우리 이런 거 어때요? 선점에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선점에 좀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기법들도 많아요. 뭐 선취매, 뭐 지지 저항 이런 추세 기법들 많이 배웠지만요. 못 보신 분들은요. 우리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따로 전략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공략주가 이제 조선업 관련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네요. 대박기원님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님도 어서 오시고요. 엘리어트 파동 선침해하자 이렇게라고 초대박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주식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노란톡방에서 소통을 하고 계시지만 또 대표님 하면 소통의 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 다른 노란톡방도 이제 여러 개 들어가 봤지만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일상을 공유해주고 또 종목 상담 고민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흔치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상에 이제 뭔가 대표님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러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략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사실 들어오셔야 뭐 들어오시면 봤지. 바로 수익이 난다 그런 네. 거죠. 네, 일단 뭐 이런 조선 주고 강세장이 네.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수주 물량이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 빅3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수주 물량을 받고 있다. 네.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를 또 노란톡방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를 해 주실 텐데 네. 이 라이브 방송 언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네. 이제 라이브 방송은 보통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 하는데 네. 보통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소통도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공략주도 받아보시고 선침해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한번 수익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목요일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한국전자홀딩스도 우리 대표님께서 이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만 좋은 종목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겠는데요. 노란톡방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지만요. 정말 내가 너무 어려운 고민이 있다. 내 계좌만 너무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이제 시장 중에서 장중 대응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교육했던 이런 전략집들도 바로 전략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린이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투자 기법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확실히 이 기법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매주 약간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 네. 이러면서. 저번에 제가 이제 과제를 한번 내드렸잖아요. 네. 제 기법을 배운 걸 그대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네. 매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익이 잘 나셨던데. 맞아요. 네. 제가 현대백화점 그 종목으로 네, 네, 한 맞아요. 수익률이 거의 네. 20% 가까이 났으니까 지금은 약간 뭐 이제 하락 구간이지만 그 당시에 그 기법을 네. 통해서 네. 제가 매수를 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되게 차트를 잘 골랐어요 그때. 맞아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추세 네. 종목에 해당이 됐고, 네. 그리고 지지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를 하고 나서죠. 네. 네, 수익 구간에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간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강의가 안 나갔어요. 그 강의를 너무 배워보고 싶네요. 수익 구간에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네. 또 이제 배우셔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친절하게 노란통 네.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이런 교육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이거는 또 배운 거를 실전 투자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실전 투자에 접목을 시키면서 우리가 또 노하우를 알아가고 또 이제 어떠한 차트 복귀를 통해서 내 실력을 더 일취월장 시켜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기법은 아무 기법이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법은 아무한테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 홍중환한테 배우시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소통도 많이 참여하시고 알랑방구도 잘 끼시면은 종목도 좋은 거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도 해보시고 하트도 좀 날리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날 시즌인데 이제 이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야만 목요일에 방송하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공략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